3분기 정도 되면 아마 오늘 질문들이 좀 더 하여튼 뭐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가뭄 문제만 없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부품난이 좀 심화되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반도체 산업에는 축복이기 때문에 좀 장기 투자하신다면 좀 더 괜찮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전반적인 세계 반도체 시장 상황을 좀 여쭤볼게요. 예. 일단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에 뛰어든다 이 뉴스가 나오면서 우리가 또 시겁했거든요. 예, 예. 이것도 삼성전자나 예. 일단 삼성전자에 큰 어떤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 더구나 미국의 그 예, 바이 아메리카 맞습니다. 막 이런 거 하면서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심리적으로 좀 좋은 뉴스는 아니죠.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 경쟁해야 될 대상은 TSMC입니다. TSMC 이상으로 캐파를 증설해야 되고, 특히 뭐 선단 공정에 있어서는 뭐 캐파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인텔이 이제 10나노입니다. 그래서 7나노, 5나노, 3나노 가고 있는데 이제 10나노면 공정 차이가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텔의 비즈니스를 보면 주로 뭐 우리 X86을 필두로 하는 컴퓨팅 CPU가 핵심이죠. 그래서 향후에 이제 컴퓨팅은 자기가 잘하는 걸 바운드리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러려면 이제 경쟁자들이 과연 줄까? AMD가 인텔한테 설계도를 넘기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ARM을 인수하면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에서 인텔이랑 붙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또 인텔이 되게 꺼려지겠죠. 퀄컴 같은 경우에도 정말 항상 서버를 ARM 베이스로 하려고 했던 회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인텔이 거래선을 확대한다면 좀 작은 사이즈 회사들을 아마 외부 파운드리 파트너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에 과연 만족할까? 두 번째는 과거에도 보면 그래서 파나소닉이든 뭐 우리 알테라든 그리고 일부 작은 기업들을 인텔이 2013년부터 외부 파운드리 하다가 포기했거든요.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텔이라는 회사는 뭐 영업이익률이 30-40% 나오는 회사인데 10%도 안 되는 비즈니스를 그렇게 매력을 갖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2개 공장 애리조나 캠퍼스에 짓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뭐 예의주시는 하지만 또 정부에서 보조를 많이 해주잖아요. 그렇죠. 40% 세액 공제해주고 나머지 보조금 받고 하면 그 공장을 지어가지고 고객이 없으면 CPU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인텔의 의도에 대해서 뭐 분명히 뭐 CEO가 얘기했으니까 하겠지만 오히려 공장 지어놓고 또 다른 기존 인텔의 제품을 생산할 가능성도 좀 크다고 보고, 물론 이제 그걸 극복하려면 인텔이 뭐 자기들도 5나노, 3나노 가면 되는데 인텔의 X86의 구조가 제가 봤을 때는 뭐 7나노, 5나노가 더 쉽지가 않은 게, 하여튼 뭐 좀 복잡한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하이까지, 그러니까 백워드 컴패러빌리티까지 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 올드 모델들도 다 그게 적용이 되게 어쨌든 좀 뭐 코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인텔이 그 ARM처럼 아주 가벼운 그런 스트럭처, 아키텍처처럼 그렇게 미세화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뭐 인텔이 또 이런 값이 있으니까 좀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인텔인데 가지고 있는 그 브랜드 파워와 오래된 그 기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도 있지 않겠느냐.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삼성전자도 지금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엄청난 적자를 보면서 계속 이렇게 수십조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인텔이 과연 이 정도 투자 금액 가지고 버틸 수 있겠냐? 예, 사실 200억 불은 큰 돈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더라도 어쨌든 그 인텔의 그 비즈니스가 왜 AMD에 밀렸냐를 고민해 보면 조금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텔은 모든 거를 다 해줘야 될 착한 사람이죠. 착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제품 개발 속도가 느려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10나노에서도 버벅댔고 7나노에서는 더 힘들어질 거고, AMD가 그래서 빨리 그 상황을 보고 자기의 생산하는 비즈니스는 분사해서 글로벌 바운드리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빠이빠이 하고 TSMC에 살짝 달라붙어 있는 거죠. 네. 지금 그러면 우리 삼성전자하고 TSMC하고 인텔 이 파운드리 분야에서의 기술력 격차를 하나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TSMC가 글쎄요, 저희가 봤을 때는 뭐 공정으로는 삼성이랑 비슷하지만 뭐 이런 다양한 네 가지를 저희는 강하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뭐 오픈 플랫폼에, 그 다음에 저희 IP에,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키징이랑 이런 것 감안해 보면 뭐 TSMC가 많이 앞서 있죠, 솔직히. 삼성은 이제 외부 고객을 좀 더 확대를 해야 되고, 또 삼성의 단점은 주로 ARM 베이스의 바운드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컴퓨팅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X86 쪽을 좀 해봐야 되는데,
TSMC는 어쨌든 X86에 AMD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GPU도 이제 삼성도 이제 많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식의 좀 다른 아키텍처 쪽으로 바운드리를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동차 쪽은 매출액만 놓고 보면 비중만 보면 삼성이 한 5% 되는데 TSMC는 한 3%인데 이 매출액 사이즈는 많이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이제 5나노 자동차에 들어가는 SoC 이런 쪽 역량도 강화해야 되고, 그래서 삼성이 테슬라랑 그런 비즈니스를 한 거는 저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이 이제 두 번째로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텔은 글쎄요, 외부 바운더리 하다가 접었기 때문에 지금 경쟁력을 저희가 점검하기 힘든 것 같고, 어쨌든 이번에 나오는 10나노 아이스레이크 서버향,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왜냐면 인텔이 자꾸 제품이 늦어지니까 걔들의 개발 로드맵을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내년이나 내후년에 7나노 제품이 나오는 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이 나노가 숫자가 뭐 7, 5, 3, 2 뭐 이런 식으로 낮을수록 좋은 거죠? 미세화될수록 저전력이고 고성능이라고 보셔야 돼요. 반도체는 그렇습니다. 전력 소모를 적게 하면서 그 다음에 성능이 속도가 빠른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최대 그 기술력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이제 3나노. 3나노입니다. 예, 네. 3나노까지. 예. 근데 이 3나노까지 개발되어 있는 것은 삼성전자와 TSMC 둘밖에 없다. 예, 맞습니다. 네. 아니 7나노도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아, 7나노도요? 예. 아, 현재까지는 아니 그러니까 TSMC가 AMD 거를 7나노를 만들어 주는 거지. 생산 양산에서 7나노 이하가 가능한 회사는 두 회사밖에 없습니다. 아, 그럼 아직 뭐 격차가 좀 있네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계속 밑으로 더 우리 그러니까 그렇게 하죠. 인텔이 쫓아올 동안 우리는 뭐냐고요. 아, 그렇지. 더 많은 돈을 써가면서. 예. TSMC는 뭐냐고요. TSMC도 연구를 엄청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도 지금 삼성전자 이 정도 투자해가지고 TSMC 따라잡을 수 있냐 이런 얘기 하는데 예.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근데도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예. 미국 정부가 도와주려고 마음 먹으면 또 금방 쓰지 않겠냐. 근데 이렇게 보세요. 인텔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고요. 인텔이 영업이익률이 30% 이상 나오는 회사인데 어떻게 돈이 없겠습니까? 예, 그렇죠. 돈으로만 꼭 다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돈으로 정부가 너무 밀어주면요. 미국 정부가 항상 거는 반독점이 걸릴 수 있어요. 정부가 특정 기업을 너무 의미 있게 도와주면 그거는 반드시 이슈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그거보다는 미국이란 나라가 돈이 없어서 뭐 기술이 못 크고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이제 인텔이 갖고 있는 자기만의 아키텍처의 한계를 극복할 때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하긴 뭐 그렇게 하면 그래도 WTO 제소하면은 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예전에 뭐 유럽에서 많이 덤핑 많이 해가지고 뭐 LCD 가지고도 뭐 하고 뭐 좀 그런 게 많았지 않습니까? 네. 네. 하여튼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삼성전자가 정말 TSMC처럼 안정적인 회사로 가는 거는 이제 이 파운드리 사업에서의 그 안정성, 이익이 항상 균일하게 나오기 시작했을 때 예, 예. 그때 이제 재평가의 시작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예, 어차피 시장 사이즈가 사실 메모리보다 이제 우리 시스템 반도체가 한 뭐 시스템 반도체가 70이고 메모리가 30이면 그 시스템 반도체로 가야 되고, 시스템 반도체를 LSI로 하는 팹리스 비즈니스도 있지만 결국 이제 또 삼성이 잘하는 게 또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양산 공정에 있어서 바운드리 시장을 좀 의미 있게 제패한다면 저는 주가는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그거를 체크하는 과정입니다. 분명히 가능성이 되게 많이, 잠재력은 무지 보여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10나노 이하를 할 수 있는 회사고, 그 다음에 수없이 많은 고객들이 지금 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TSMC가 너무 바쁘고, 그래서 제가 가동률 보니까 100%가 넘었다고 지금 계속 그래요?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선단 공정은 더 가동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호적인 환경인데, 그래서 거래선이 많이 오는데 참 순조롭게 갔는데 또 자연재해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정전 사고가 날 거라고는 저희도 상상을 못했고, 이제는 그런 자연재해까지도 이제는 항상 고려해서 사업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악재가 있으면서 주가가 좀 주춤하거나 하락할 때가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좀 더 안전한 기회일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횡보를 보이거나 하락하거나 뭔가 매수의 좋은 기회 때는 겁이 나서 못 들어가고, 막 사람들이 몰리면서 상승할 때 이때는 확 과감하게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우리 코로나가 우리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를 보면 뭐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다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좋은 회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런 악재가 많을 때 좋은 기회로 활용하고, 그리고 너무 외로울 필요가 없는 게 분기 배당을 주기 때문에 그거로 좀 버티면서
이안을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분기 배당으로 위안을 얻으시죠. 삼성전자 주주님들. 근데 지금 이게 반도체 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 국가적으로 자꾸 이 고민을 해야 될 정도로 네. 자동차 이 반도체가 그렇게 부족한 건가요? 사실은 뭐 작년에 자동차 수요가 안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또 대만의 바운드리 회사들도 뭐 어쨌든 또 좀 돈이 어쨌든 자동차 반도체를 좀 덜 했죠. 그래서 IT 쪽을 좀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의 완성차 회사들, 유럽의 자동차 반도체 회사들도 캡파 증설 계획이 있었는데 하고 있거든요. 근데 좀 천천히 했어요. 수요도 별로 안 좋은데.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수요가 좀 회복이 되고, 두 번째가 이제 뭐 자연재해가 뭐 공교롭게도 계속 나네요. 르네사스는 지진 피해 입고 나서 바로 화재 피해를 입었고요. 아, 진짜 일본. 예, 그리고 뭐 저기 우리 6인치, 8인치 주로 모여 있는 게 이제 타이베이에서 이제 1시간 정도 가면 신추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또 정전 사고가 나고.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렇게까지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저도 지금 약간 긴장하는 게 가뭄이에요, 대만에. 대만이 작년에 이제 태풍이 안 왔거든요. 네. 그것도 이상 기후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중, 타이난에 또 공장이 많은데 타이베이는 괜찮아요, 신추 쪽은. 비가 워낙 많이 오는 지역이라서. 근데 그 밑에 지역은 지금 비가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댐이 지금 말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반도체는 아주 용수가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TSMC가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그 물 나르는 비용만 몇억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게 이제 비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바운드리 피를 또 올리겠죠. 그래서 그런 이슈도 있고 또 그래서 저는 TSMC는 정말 미국에 공장 투자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글로벌 인베스터들에 의해서도 그렇고 글로벌 구매자들에 의해서도 그렇고 이 대만에만 공장이 이렇게 몰두해 있는 거는 되게 불안하거든요. 여러 지역에 공장이 있어서 물론 뭐 오스틴 같이 정전 사고가 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공장은 좀 여러 군데 있어서 그런 공장 가동률이 좀 불안해지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하는 게 글로벌 구매자들한테도 중요할 것 같아요. 부품 구매자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건 이제 벌어진 상황이니까 예.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한 거는 이제 팩트인 것 같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전방 그러니까 자동차와 관련된 사업, 그러니까 예. 자동차 회사들의 실적에도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판매할 수가 없고 생산을 못 하니까. 예. 뭐 오늘 뉴스 보니까 뭐 그 현대차인가요? 어디도 뭐 그 공정 이 쉬는 예. 것 때문에 임금 예. 뭐 보존하느냐 아니냐 뭐 예. 이런 거 가지고 말이 많던데요. 네, 아유, 뭐 저도 안타깝네요. 자동차 반도체 부품난이 좀 심화되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각 국가들이 대만에다가 SOS를 치고 그리고 기존의 자동차 반도체사들도 속도를 좀 더 높이고 있어요. 설비 증설 속도를. 그래서 많이 노력은 하지만 또 제가 봤을 때는 대만에서 한 드라이버 IC 캐파의 한 20%를 20K 정도를 이제 자동차 반도체를 할당을 하면 대략적으로 한 1000만 개 내의 칩이 나와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숨통이 7월 정도에는 저는 어느 정도 조금 갈증 해소는 될 줄 알았는데 또 르네사스가 또 세계 3위 회사거든요. 근데 지금 르네사스 발표한 게 12인치 공장 이것도 화재를 입었고 그래서 한 3분의 2는 어떻게 꾸역꾸역 해보겠는데 나머지 3분의 1은 지금 당분간 또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상가상이라고 이런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있다 보니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뭐 당분간은 좀 가동률 조절을 좀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조금 헷갈리는 게요. 이렇게 이제 공급 부족,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공급이 부족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예. 이게 그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에게는 수익이 극대화되는 시기가 될까요? 아니면 그 생산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줄어드는 계기가 될까요? 좋은 지적이시고요. 뭐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일단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서 이제 소비자들이 기본적으로 구매를 좀 주저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건데 또 반도체 가격이 오르니까 또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또 칩메이커 입장에서는 또 당장은 또 트레이드오프가 됩니다. 사실은 출하량 주는 거를 가격으로 좀 보상은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좀 특히 메모리는 가격이 또 작년에 또 빠졌기 때문에 하반기는 근데 지금 가격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이제 좀 우리가 입체적으로 좀 봐야 되는 게 결국은 이제 웨이퍼를 가지고 이걸 뭘 만들까 고민을 합니다. 당연히 수익성이 좋은 거를 만들겠죠. 그 말은 비싼 제품을 먼저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급 부족일 때는. 그래서 제가 재밌는 내용을 최근에 좀 파악을 한 게 AP라고 해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두뇌 역할을 하는 SoC 칩이 있는데요. 비싼 제품일수록 공급 부족이 없어요. 그래서 프리미엄 5G AP는 공급 부족이 없더라고요. 반면에 4G, 그러니까 LTE 이제 AP는 쇼티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습니다. 드라이브 IC 같은 경우에도 OLED 쪽은 공급이 괜찮은데요. LCD 쪽은 타이트한 이유가 그 하나의 웨이퍼당 하나 0.5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동차로 바꿔줘도 뭐 대만 파운드리 회사들도 이익입니다. 비록 뭐 뒤에 테스트하는 장비 이런 거는 좀 더 뭐 코스트는 올라가도 워낙에 이제 판가 올라가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똑같이 저는 최근에 반도체 쇼티지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괜찮은 제품들은 문제 없습니다. 이럴 때 또 애플이랑 삼성이랑 친해지려고 합니다. 다 어렵지 도와줄게. 반도체 회사들도 그렇고 부품 회사들도 그래서 걔네들은 우선적으로 좀 우선권을 갖고 왜냐면 규모의 경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봤을 때는 아마도 뭐 큰 기업들은 이 반도체 부품난이 소위 속으로는 즐거운 비명일 거고요. 작은 기업들은 아까 언급드렸던 가격 올리니까 오히려 출하량이 줄어서 결과적으로 별로 효과가 없는 그런 그래서 오히려 양극화가 좀 심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TSMC하고 삼성전자만 좋아진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그렇게 해야겠네요. 보고 있고요. 메모리는 이제 SK 하이닉스 마이크론까지 같이. SK. 여기 시청자 중에 한 분이 그런 질문을 좀 주셨네요. 예. TSMC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TSMC 계속 이렇게 투자해도 괜찮은지. 저는 이제 가뭄 문제만 없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만에서. TSMC의 핵심 공장이 이제 우리 7나노를 만드는 타이중에 있는 그 펩 피프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나노를 만드는 타이난에 펩 18이 제일 핵심이거든요. TSMC 아마 매출의 50%고 이익의 한 70% 이상일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지역이 가뭄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용수로 계속 하는 그 코스트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저는 혹시나 그 이상으로 또 악화될까봐 그래서 가동률 조절을 할 수 있는 그건 악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지진 이런 것도 좀 리스크일 것 같아요. 네. 다행히 이제 르네사스처럼 동쪽 해안에 공장이 있지는 않고 TSMC는 다 서쪽 해안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지진이 오더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의 자연재해는 인간이 쉽게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더 강한 재해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은 안전한 지역의 공장을 좀 TSMC가 지어준다면 좀 더 장기 투자하기에는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런 악재들은 삼성전자인 또 반사이익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근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마이크론이 정전이 나면 호재예요. 우리 커머더티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데 네. 바운드리가 이제 좀 문제가 되면 TSMC에서 특정 부품을 못 만들어 주잖아요. 그럼 삼성이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그 부품이 없어서 삼성의 부품이 필요 없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겠네요. 바운드리 회사가 잘못되면 그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붕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운드리 회사들은 여러 지역의 공장을 갖고 있어야지 그게 고객을 보호하는 길이에요. 네, 그렇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비슷한 질문을 주셨는데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왜 하락하나요? 이거 좀 어디 가요? 삼성전자. 그렇죠. 좋은 실적 발표했는데 왜 하락하나요? 아까도 다뤘던 것 같은데. 저는 오늘 하락은 일단은 그 시장 컨센서스를 밑했기 때문에 좀 하락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언제 의미 있는 상승을 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2분기는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의 실적 개선은 사실은 저도 예상은 했지만 가장 큰 게 스마트폰하고 이제 가전이 좋아서 만든 실적이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은 삼성이 만약에 갤럭시 S21을 3월에 출시했으면 저 실적이 안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만큼 2분기가 나쁜 거고. 그러니까 실적의 퀄리티가 좋은 건 아니에요. 두 번째 이제 가전 같은 경우에는 좋죠. 너무 잘하고 있어요. 저도 박수 치고 싶을 정도로 삼성의 생활 가전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괜찮은 거고 여기에 펜트업 쇼까지 몰린 거고 그래서 이번 실적의 견인이 이제 약간 조삼모사 같은 S21의 출시 시기 때문에 생긴 것도 일부 있어서 좀 순도 면에서는 좋지는 않은 것 같고요. 결국 순도는 바운드리에서 좋아지고 메모리가 이익이 급증하고 근데 메모리 이익은 2분기에 급증하기 때문에 뭐 바텀에서 지지선은 좀 튼튼한 것 같은데 여기서 얼마나 더 의미있게 오르느냐는 결국은 이제 바운드리든 이런 시스템 반도체 이런 오스틴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되는 3분기에 노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 또 삼성이 또 전략적으로 이번에 갤럭시 Z 폴드는 좀 잘 팔렸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나온 제품은 되게 좋았거든요. 네. 근데 소비자가 아직 가격 저항이 있어요. Z 폴드 2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적게 팔렸고 작년에 삼성의 폴더블이 300만 대가 안 팔렸거든요. 좀 깜짝 놀랐어요. 저 정도 제품이면 살 수 있는데 근데 올해는 아마 좀 더 완성도가 있는 제품을 좀 더 편한 가격에 아마 출시를 하지 않을까. S21에서 힌트를 줬죠. 가격을 낮추니까 잘 팔렸거든요. 그렇죠. 똑같이
이번에 나오는 Z 폴드 3든 Z 플립 2든 좀 더 좋은 제품으로서 3분기에 출시가 된다면 그때 아마 우리 고객들이 물어보는 질문인 것 같은데 언제 의미있게 가느냐. 매물이 계속 좋아질 거예요, 3분기까지는. 그리고 바운더리가 악재가 완전히 해소되는 게 3분기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2분기에 좀 쉬었다가 3분기에 다시 신제품이 출격해서 다시 이걸 또 의미있게 레벨업 시킬 수 있기 때문에 3분기 정도 되면 아마 오늘 질문들이 좀 더 하여튼 뭐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질문하신 분은 대답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폴더블 폰에 대해서 이제 샤오미도 이제 출시를 하잖아요. 예. 이게 오히려 이 폴더블 폰을 대중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고맙죠. 뭐 폴더블 폰이 사실은 저는 되게 재미있게 보고 있는 제품입니다. 어쨌든 그 제품 하나로 태블릿도 되고 스마트폰도 되고 또 노트북도 앞으로 그런 폼팩터로 변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 가방 회사들을 조심해야 돼요. 이제 가방을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노트북 가방이.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고. 네. 근데 어쨌든 뭐 샤오미가 어느 정도 완성도를 갖고 내놓는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디스플레이가 어디 제품인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BOE도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어쨌든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어쨌든 삼성 디스플레이가 완성도는 뭐 훨씬 좋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서 잘하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삼성보다는 아마 샤오미는 완제품에 대한 이익에 대한 욕심이 덜하기 때문에 좀 더 가격을 낮추면서 대중화하는 그런 역할은 하지 않을까.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 하는 게 좋습니다. 파이는.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삼성전자를 사는 게 재테크에 도움이 되나요? 삼성전자 우선주를 사야 되나요? 뭐 우선주가 배당 조금 더 주거든요. 예, 그거 가지고 논쟁이 많네요. 예, 뭐 그래도 일단 뭐 주인공을 사는 게 맞겠죠. 보통주. 예.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반도체 섹터, 그 다음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우리 노근창 센터장님 말씀을 들으면은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 다 이해가 돼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각근창이라고. 예. 아닙니다. 많이 부족하고 하여튼 뭐 좀 더 실적 조정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혹은 이제 반도체 섹터에 투자하신 분들, 이런 분들께 뭐 마지막으로 투자와 관련해서 조언하실 게 있으시면 해주시죠. 반도체는 코로나는 반도체 산업의 축복인 것 같아요. 인류한테는 정말 재앙이지만 반도체 산업에는 축복이기 때문에 좀 장기 투자하신다면 좀 더 괜찮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투자하시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인사이트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 활동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나오셔서 이렇게 수고해 주신 노근창 센터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